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건희사랑 출신 강신업 씨가 컷오프된 이후 계속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비 4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심지어 극우 유튜버들은 비운계로 분류되는 허은아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못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무튼 강신업 씨는 서류심사와 관심법이라며 형법 제347조 사기, 제349조 부당이득 이를 언급하며 결선까진 보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과 함께 컷오프 효력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및 경선 무효 확인 소송도 오늘 전격 제기한다는 글을 남겼고요. 지지자들의 간곡한 만류와 요청에 따라 탈당을 보류하고 당안의 역적과 간신들을 모두 쳐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역적과 간신은 친 이준석계로 보이고요. 이러니 개판 5분 전이구나, 생쇼하고 있다, 김건희 같은 인간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하는 짓 하고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갈등이 더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로도 안철수 씨를 향해선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난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노골적으로 적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안철수 씨를 때린 데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안철수 씨를 향해 포퓰리즘 선동 정치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식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언제 선거 개입을 했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냐, 가짜뉴스 만들지 마라,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은 평당원 자격도 없냐, 대통령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준 겁니다. 가만 보면 저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전부 다 포퓰리즘이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안철수 씨가 어디 감히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윤핵관과 대통령실은 계속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씨가 이념 정치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거고요. 대통령이 안철수 씨에 대해 실망한 적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정체성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황당한 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월 300만 원이나 당비를 내는 사람이다. 1년에 3,600만 원을 내는데 이건 국회의원보다 10배를 내는 거다. 그런데 나도 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결국엔 지금 당무 개입이란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 돈 많이 내는데 뭔 이게 당무 개입이냐 할 만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해명한 거라 보면 되고요. 이러니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제대로 친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비를 안 내서 탄핵 소추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당비 더 내면 갑질해도 된다는 얘기냐, 삼권 분립 지키는 것보다 300만 원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죽하면 펜코에서도 아주 놀고 있구나, 이게 무슨 논리냐, 대통령실 메시지는 도대체 누가 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비판이 압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데다 다른 게시글에서도 진짜 밑바닥이 없구나, 입을 못 다물겠다, 왜 이렇게 모질이 같냐, 박근혜는 돈을 적게 내서 그랬던 거냐, 이런 반응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국정 운영을 개판으로 한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최근 나경원 씨는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내가 안철수랑 어떻게 함께 가겠냐, 연대를 안 하면 안 했지, 안철수랑은 함께 갈 수 없다, 이건 사실상 김기현 씨 손을 들어주거나 최소한 반대하진 않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무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야당에선 이상민 탄핵안 관련 8일에 본회의에서 표결 추진한다고 하죠.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선 어떤 헌법 법률 위반인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나쁜 선례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되며 이렇게 가다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이러니 당연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16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야말로 진짜 나쁜 선례다, 본부장과 윤핵관들이 하는 건 괜찮고 민주당이 하는 건 전부 다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저게 통과될 시 차관 교체로 맞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차관을 교체 검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분석되는데요. 탄핵소추안 처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는 거고, 거기에 실세형 인사를 기용해서 이상민의 공백을 메우고 행안부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사람을 갖다 꽂지 않을지 많은 의심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망언을 쏟아내서 엄청난 논란을 키웠던 김민아 씨가 다시 슬금슬금 SNS 계정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망언을 쏟아냈던 그 사람 맞고요. 사과를 요구하니까 오히려 저렇게 조롱까지 했던 인간입니다.
최근 스물스물 저렇게 계정을 다시 복구하는데 저게 저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용해졌다 싶으면 고개를 드는 건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저렇게 써놓고 있습니까?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아 수호에 나섰던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해서 유급휴가란 말까지 나왔었고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의 민낯, 지금 당장은 어영부영 넘어간다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선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라며 유가족들을 계속 후벼 파고 있는데요. 이에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철거할 명분 없다, 이렇게 거듭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덧붙여 영정과 위패 있는 분향소를 차려달라. 예전엔 영정과 위패가 없었다지만 지금은 있지 않냐.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인데요. 이들의 민낯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